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24일자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환율 관계를 앞에 편집을 했습니다. 환율 수렁에 빠진 이 대통령 1,500원 방어용 실탄 부족 이란 제목으로 김기훈 경제전문기자라고 조선일보에서 12월 23일 밤 22시 3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정부 대책 백약 무효, 방어연 실탄인 외환 보유액도 태부적, 달러 확보 서둘러 외환 방어막 재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수렁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가 연일 고환율 대책을 내놓으며 금융기관, 기업,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지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달러당 1,500원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계속 벌어오고 있으나 기업, 개인 투자자, 국민연금 등의 해외 투자 수요는 여전히 많다. 정부도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 정도 투자금을 보내야 한다. 환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 트레이더들은 향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달러당 1,5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판돈을 걸고 두둑한 성과급을 고대하고 있다. 시장 심리의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하는 정부는 큰 효과 없는 대책만 나열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외환 문제는 국가부도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서 모든 정부가 공개 언급을 삼가고 극비리의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대응책을 시행한다. 특히 정부가 장부상 4,3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 쏠림을 막지 못하자 정부 작전의 실탄인 외환 보유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외환 보유액의 최종 용도, 곡물과 석유 등 최소한의 생필품 수입과 수출입체들의 원자재 수입을 위한 달러 배급이 최종 용도였다. 그 밖의 기업은 부도가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난파선 규명정의 모든 승객을 태울 수는 없다는 말이 과거 IMF 때 유행하기 시작했었다. 중국과 일본의 턱없이 못 미쳐 단기 외채, GDP, 무역량 등 많은 변수가 거론됐지만 1차 위기 때의 체험에 따라 1년 12개월간 수입액, 상품과 서비스 플러스 알파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1년간 달러 배급을 통해 필수 소비재와 서비스, 수출업체의 원자재 수입을 유지해 주면 그 사이에 수출업체들이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다시 달러를 벌어와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또 환율의 급변동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알파 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할까? 외환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달러 배급 수준 12개월분 수입분에도 못 미치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 조치는 실탄부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외환 보유액 확충 시급. 한국의 이번 환율 위기는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러시 때문에 불거졌다. 한국은행의 국제 수지표를 분석해 보면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중 해외 투자 등에 필요한 일부를 회사 내에 유보한 뒤 나머지를 외환시장에 팔고 있다.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자와 국민연금이 기업이 판 달러와 국내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달러로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갖고 있으려는 경향도 환율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1조 달러 정도 갖고 있었다면 구두 개입만 해도 쏠림 심리가 진정되면서 시장에 달러가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는 비상대책으로는 첫 번째, 해외 주식 양도세율 대폭 인상으로 해외 투자금의 국내 환류 유도.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통한 해외 자본 유입 촉진. 세 번째, 외국과의 통화 스와프 교환 확대를 꼽는다. 장기 대책으로는 공기업 매각, 해외 기업의 국내 직접 투자 유치, 중동과 중남미 등 새 수출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많은 대응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돈풀기, 큰 정부, 포퓰리즘 정책 방향과 상충돼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에 3,500억 달러보다 많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외환 보유액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 여유가 있다. 사진은 일본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일 그 외환 보유액 상을 보면은 2024년 기준에서 일본의 수입액은 9,520억 달러, 그런데 외환 보유액은 1조 3,594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보유 기간은 1.4년 기간입니다. 중국은 수입액이 3조 2,193억 달러인데 외환 보유액은 3조 7,236억 달러, 1.2년 기간 보유액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수입액이 7,555억 달러인데 외환 보유액 4,30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0.6개월, 반년치 정도밖에는 못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 부족에 의해 가지고 환율이 근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뭐 한국이 그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 마셨다고 일본의 추락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GDP로 봤을 때 외환보유액도 적으면서 뭘 일본을 추월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그 공격을 언론에서 하니까 속보, 외환당국 워낙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구두 개입한 결과를 국민일보에서 12월 24일 09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1484원으로 개장했는데 개입 직후 20원이 하락했답니다. 가파른 환율 상승에 외환당국이 24일 구두 개입에 나섰다. 당국은 지난 1, 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상승한 1,484원 90전으로 출발했으나 구두 개입 직후인 오전 9시 5분쯤 1,465원 50전까지 하락했다. 정부와 한은은 그간 선물한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 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 프레임워크 모색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김영봉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자관 새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자꾸 불러들이는데 아주 죽을 지경일 것 같아요. 툭 하면 와라, 툭 하면 와라 그러니까. 이와 별도로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에서 6월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회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요게 하루 개장하자마자 팍 20원인가 내려갔어요. 다른 뉴스는 1450원까지 뭐 내려갔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직 1461원 10전인가 그렇게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갈지 매우 궁금하네요. 거기다가 국세청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국세청 고환율 틈탄 가격 인상 단합 응단. 정봉호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12월 23일 12시 32분 용량 줄이기 꼼수도 세무조사 물가 교란 31개 기업 잡는다. 외환 부당 유출로 환율 흔든 기업도 조사. 총 32개 업체 1조 원 세금 탈루 추정. 국세청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은 줄이는 이른바 용량 꼼수 등을 통해 물가를 올리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탈세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고환율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 요인을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가격 단합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원자재,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를 유독 중시하고 있는 게 기업 물가 지수를 한국은 안 하면서도 이따위 조사한다고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때 조사해가지고는 안 될 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가격 단합 등 독과점 기업,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식품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저율 관세, 할당 관세를 편법으로 이용한 수입 기업, 가격은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 사실상 물가를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 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31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고환율 흐름 속 가격 단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한다고 12월 23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구 공급에 따라서 그 나쁜 짓 하는 거 가격 입찰 단합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사주일가 사적 이용해서 골프 회원권 구입,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법인 자금을 유출, 자금을 대우 미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이런 거를 했고요. 수입 해외 고기 수입자가 육류 저가 공급을 하지만은 동종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받아가지고 특수관계 법인의 고액 배당을 해가지고 사주 자녀한테 고가부당성 매입을 하게 만드는 이런 또 행태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가격 단합,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시장적 수단, 시장 독과점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 두 번째 조사 대상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 관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 관세 편법 이용 수익 기업. 세 번째 조사 대상은 치킨, 빵 등 서민 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 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은근히 슬쩍 중량만 줄이는 용량 꼼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다.
네 번째 조사 대상이 좀 관심도 사항인데요. 법인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고가의 해외 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환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돌린 외환 부당 유출 기업이다. 그래서 7대 기업들을 불러 모았나요? 아니죠.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상황으로 몰리니까 달러가 기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달러가 부족한 걸 가지고 그 7대 대기업이 또 악덕기업식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또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자,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청년층 연평공소득은 3,045만 원, 신명 중 9명은 무주택이다. 12월 23일 12시 39분 유현욱 기자가 서울경제 2024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를 인용을 했네요. 자, 그래서 통계표를 구두로 설명한 걸 제가 통계표로 만들었는데 그래프를 위해서 제가 그 단위는 조금씩 바꿨습니다. 청년층이 현재 100만, 100, 1000만, 10만, 22만 9천 명이 증가했고요. 중장년층은 14만 7천 명이 줄었고 반대로 나이가 먹어서 65세 이상이 50만 4천 명이 늘었답니다. 연간 소득을 보면 청년층이 3천만 원대, 중장년층이 4,500만 원대, 노년층이 1,973만 원대, 취업자 수 1,000명 기준에서 1,000만, 10만, 100만, 812만 7천 명, 그 다음에 그 중장년층이 1,36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년층이 34만 3,400, 아니, 1,000만, 10만, 100만, 343만 4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잔액을 보면은 청년층이 3,665만 원 평균, 중장년층이 6,300만 원, 노년층이 3,500만 원, 주택 소유 비율을 그 그래프를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11.5%,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45.5%, 노년층이 더 많이 가지고 있네요. 46.3%. 소득 전년과 비교해 청년층은 같으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0.6%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증가에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쉽지 않았던 셈이다. 노인 3명 중 1명꼴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구 규제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이 중장년층인데요. 주택 소유 비율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이 인구는 요게 이제 파란색이 얼마 안 늘고 그 다음에 취업자 수도 그 중장년층보다 작고 대출 잔액은 뭐 중장년층보다 적지만은 노년층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 대출 잔액 3,665만 원, 3,500만 원. 그런데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밑으로 팍 내려가 있죠. 이 통계로 봐서 노년층의 주택을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들어갈 쯤 해서 노년층이 증여 및 상속해야 안정적인 중장년층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렇게 증여 및 상속을 받을 때 노년층의 대출도 상속, 부채도 상속을 받는 거로 집을 상속을 받으니까 물론 상속세도 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그러면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올라갈 쯤 했을 때 주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본다면 애도 낳고 또 교육비도 쓰고 그러려면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논리가 정치권에서 도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통계표를 보고서 정치인 애들이 저 같은 사람도 그 상속세 폐지해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아새끼들이 이런 논리를 못 찾아낸다면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국민을 위한 한국을 위한 정치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총리 아이돌급 인기 20대 지지율 92%, 팬덤까지 생겼다. 김영호 도가닷컴 12월 23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의 지지율이 76%에 달하며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지지층의 중심엔 20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의 20대 지지율은 92%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는 산화활, 산화에 더하기 팬 활동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대의 폭발적인 반응이다. 18세에서 29세 응답자의 92.4%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30대 83.1%, 40대 77.8%, 50대 78%등 다른 연령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고령층 지지에 의존하며 20대 지지율이 14.4%에 그쳤던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구조다. 총리 가방 볼펜 품절 대란 팬덤 문화까지 형성. 정책 효능감이 열세 젊은 층 고민 정확히 짚었다. 특히 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젊은 층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의 경제대책 88.1%이나 의원 정원 정수 감축 83.6%등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젊은 층이 실제로 고민하는 지점을 정책으로 정확히 짚어냈다는 평가다. 거기다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부의 문제를 중국이란 외부 문제로 돌린 것이 주요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공동의 적을 만들면은 뭔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한국 현대의사와 동고동락 70년 정교에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 현대사와 동고동락했다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찾았는데 세계일보가 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70년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을 그 뉴스 보도로 낸 성격으로 됩니다. 때려서 다 읽고 싶진 않고요. 다 눈으로 읽어봤지만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은 프롤로그 70년의 여정이 남긴 것. 1950년에서 60년대는 전후 혼란기에 종교적 이상과 지역사회 봉사를 했다. 해오 위에 세워진 희망을 했다. 성동구에 북학동이라는 게 있는지 저도 옛날에 성동구에 좀 살았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참가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반공과 도덕 재무장의 시대 1950, 60년대는 1970년대, 80년대는 국제화의 가속과 교육문화 투자, 교육을 통한 사회기여의 시작. 1990년에서 2000년대 평화운동의 제도화와 다문화 지원의 체계화, 평화 NGO로의 전환. 그래가지고 선악평화상 뭐 이런 거 했답니다. 국제결혼과 다문화과정 지원활동, 장학성업도 전개했고 문화예술 60년에 이어온 문화외교, 2012년대 이후 지속가능성 시대와 글로벌 거버넌스, 에필로그 70년을 넘어 다음 세대를 향해 이렇게 가정연합이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계일보도 그 통일교 재단이죠. 자관 산에 구름 위에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무슨 이게 무슨 천 무슨 궁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뭐 미국의 뭐 백악관 비슷하게도 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슬람 뭐 그런 사원 꼭대기 같은 모양도 보이고 어쨌든 삐까반짝하게 아주 화려하게 저어놨습니다. 트럼프 한화 손잡고 황금 한 대 띄운다. 임주영 서울신문 12월 23일 트럼프 황금 한 대 구축 구상 개요해가지고 쭉 요약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 황금 한 대 구상은 중국의 해양 굴기를 견제하도는 의도로 보이고 또 황금 한 대의 기함은 3만에서 4만 톤급으로 그 배수량이 좀 큰 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건조된 전원보다 100배 더 강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것도 본인의 그 나발인 플로리다 마로라곤가 거기에서 전쟁부 장관과 국무장관 배석한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하나가 이런 그 우리말로는 구축함대라고 그러나요? 구축함?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데 참여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몰래 7년간 치밀히 움직였다. 러브 표시 4개 숨겨진 비밀. 허란 정희원 두 기자가 한국경제 12월 23일 중국 CXMT 삼성 D램 기술 통째로 탈취 10나노대 공정 피해액 수십조 검찰 삼성 전 임직원 등 10명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 검사 김윤용은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국가핵심기술 국외 외출 등 혐의로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개발 총괄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CXMT의 1, 2기 개발팀에서 일한 5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렇게 검찰이 잘하는 게 수사하는 게 많은데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어가면은 이거 개판 5분 전 될 것 같은데 경찰을 제가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경찰까지 있어서 중국인들도 경찰이 되는 시대 아니에요? 중국 조선족 출신들도 그 스파이인지 아닌지 경찰 자체가 스파이가 될 것 같은데 불법 취득한 600단고 D램 공정 자필로 베껴 체포 대비의 암호 공유 삼성 SK 기술밴의 양산 CXMT의 치밀한 7년 범행 비료회사 위장 연봉 30억 원 제시 나흘간 600단계 공정 자필로 베껴 2기 개발팀 중국 설비에 맞춰 수정해줬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간첩법을 조속 개정하여 이것이야말로 엄벌 가죽을 벗기는 형벌 이 재미 혁명 개혁이란 가죽을 벗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거대 여당은 간첩법을 왜 개정 안 하는지 한동훈 그 법무장관 때부터 그 간첩법 개정을 그렇게 그 정부 개정안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계속 보류시키고 안 하고 왜 국회의원 놈 새끼들이 다 간첩질을 먹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한 것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인데 이거 스파이법으로 해가지고 매국노로 몰아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시삼세스의 형벌. 위급된 러브 문자 행동 강령도 중에 D램 유출 스파이 반쳤다. 전 삼성맹 10명 기소 K반도체 조직적 빼돌려. 요거는 박혜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23일 저녁 9시에 보도를 했네요.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로 이직한 2016년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단서를 포착해 지난해 1월 직접 수사에 나섰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B씨는 2016년 9월 창신 메모리로 직장을 옮기면서 삼성전자의 10나노대 D램 공정 정보를 종이 12장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쉽게 적발될 수 있다고 보고 약 600단계에 이르는 D램 제조 공정과 설비 정보를 직접 필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5년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핵심 기술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기는 한편 항상 주변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지침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기술 유출을 저질렀다고 봤다. 출국 금지나 체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트 4개 암호를 동료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행동 능력을 마련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신 메모리는 이렇게 빼돌린 기술을 토대로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번 유출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 감소액만 5조 원에 달하며 국가 경제 전체의 피해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산업들 다 중국이 추월해버렸는데 중국이 자기네들이 진짜 노력을 해가지고 자체 기술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따라 마셨다면은 뭐 존경에 맞지 않을 바지만은 중국의 기술 개발이라는 게 물론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선진국의 기술 탈취, 스파이 짓을 통해 가지고 미인계 뭐 이런 돈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옛날부터 중국 역사라는 게 그거 전문 아니에요? 중국 역사 자체가 왕조 시대 때부터 미인계 뭐 이런 거 색계라는 영화도 그래서 있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중국 애들의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노스페이스 내년 상반기 상업발사 제도전 기술보안 신속 진행 홍아름 조선비주에서 12월 23일 국내 첫 상업발사 한빛나노 이륙 30초 만에 이상 감지후 안전구역 낙하 어쨌든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이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성공하길 바라고요. 별도로 관심이 생겨서 이노 스페이스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CEO 김수정 씨의 이력이 궁금해서 편집을 해봤던 거고요. 지난해 일본 명목 GDP 총액은 4조 1,869억 달러 전년보다 4.5% 감소. 요거는 제가 요거로 대체를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추락하는 일본 한과 격차 더 벌어졌다. 꼭 이렇게 써야 어그로를 끄는 겁니까? 한국경제TV 12월 23일 세계 4위 미국, 중국, 독일 다음 지켰다. 2022년 3위에서 2023년 독일에 밀린 이후 순위는 변동이 없다. 전체 GDP는 그렇다 이게요. 일본 1인당 GDP 지난해 OECD 38개국 중 24위.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38개국 중 24위로 하락하며 한국 21위보다 3계단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 내각부가 산출해 23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달러화 기준 일본 1인당 GDP는 33,785달러, 약 5,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444달러, 4.3% 줄었다. 이에 따라 OECD 순위도 22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교도통신은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 저성장의 앵화 약세가 겹쳤다고 분석하며 한국에 이어 스페인, 슬로베니아에도 밀렸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1인당 GDP 36,239달러, 약 5,374만 원으로 전년보다 565달러, 1.6% 증가하여 21위를 유지했다. 양국 격차는 전년 445달러, 약 65만 9천 원에서 2,454달러, 약 363만 9천 원으로 벌어졌고 순위 차이도 1단계에서 3계단으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해 내각부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2023년 한국에 밀려난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게 도쿄 사진이겠죠. 도쿄 사진. 미국은 경제성장 3분기의 가속화, 러시아 무탁하니 로이터에서 12월 23일입니다. 미국 경제는 3분기 소비자 지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생활비 상승과 최근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모멘텀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화요일 3분기 GDP에 대한 초기 추정치에서 지난 분기 국내 총생산이 연평균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는 2분기에 3.8%의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GDP가 3.3%의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소득층 가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구, 가계 자산을 부풀린 주식시장 호황 덕분에 소비자 지출이 고소득 가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인한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위 K자형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는 공공요금 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는 2026년에 치솟는 건강보험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25 베이스 포인트 더 인하했지만 정책 위반자들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의 방향에 대한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을 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영어식 표현에 아주 진수 같기도 합니다. 서학개미들이 달러로 주식을 베팅하니 미국 주주들이 돈을 벌어 소비 지출로 경제가 성장하는데 얼마간 영향을 미쳤을 터이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니까 달러가 막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는데 또 비싸게 살라고 그러지. 팔 때는 뭐 싸게 팔지 모르지만 오른 가격을 이 일본 고소득층이 주식시장 호황 해가지고 고소득층의 소비 때문에 미국이 경제 성장했지만은 그 저소득층은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중산층도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20세 여성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비행한 새로운 파일이 밝혀졌습니다. 키어런 켈리 텔레그라프에서 12월 23일 목요일이죠.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여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6명으로 해가지고 젊었을 때 지금 이게 이 정도면 한 40대쯤 됐을 거고요. 제프리 앱스타인은 젊은 여성들로 둘러싸인 도널드 트럼프 사진을 보관했습니다. 이 사진은 앱스타인이 보관한 또 다른 이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얼굴이 가려진 금발머리의 여성과 함께 전용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도 전용기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모양이죠. 파일에 포함됐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범죄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파일의 초기 트렌치가 미국 대통령을 거의 언급하지 않자 민주당으로부터 은폐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예, 법무부가 예, 민주당이 또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진들이 있고 여성들은 그 초상권 때문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좀 한 모양이에요. 지금은 나이들이 한 뭐 중년 여성들이 돼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두른 거는 하와이 시간이에요. 하와이 갔을 때 이런 거 둘러주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약점이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배후 세력이 조정하기 용이할 것이다. 재무 약점은 사법 리스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잼 대통령은 어, 여성 스캔들은 없겠죠? 칠각형 만들기를 추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등변을 제가 약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그 칠각형을 똑같은 길이로 맞춰가지고 다시 그려서 각 그 지점을 연결을 하면은 수정한 내용은 그 안에 삼각, 사각, 오각, 육각을 다 포용할 수 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 끝부분을 수정을 했고요. 미래 시대, 새로운 뉴 에이지 시대에는 칠각형의 시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는 원이 되면은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 뭐 태극기 같은 것도 다 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 이 현실에서의 각을 지고 사는 사람들끼리 칠각의 존재들을 인정을 하면서 상호 다양한 의견을 그 들어주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죠. 삼각뿔난 사람들, 사각뿔난 사람들, 오각뿔난 사람들, 육각뿔나는 사람들, 이 칠각 안에 다 수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